세계는 비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꼭 치료해야 하는 유행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비만 기본법 제정과 비만 치료제의 급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비만 유병률 증가세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 비만연맹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 인구는 2035년까지 매년 1.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 등 각종 대사질환과 합병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치료적 목적의 수술입니다.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위장 간의 호르몬 작용을 변화시켜 혈당 조절 능력과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수술이 아니라 몸의 대사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수술입니다. 과거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된 유명인의 비만 수술 관련 사망 소식으로 비만 대사 수술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비만 대사 외과학회는 비만 대사 수술 및 진료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비만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대부분의 인증기관의 비만 대사 수술 합병증은 1% 남짓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BMI라고 불리는 체질량 지수, 이 체질량 지수 35 이상 또는 체질량 지수 30 이상이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관절염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체질량 지수 27.5 이상인 2형 당뇨병 환자에서도 일부 보험 적용이 됩니다. 2019년 급여화 이후 매년 수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마지막 선택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치료 옵션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만 대사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급여 이전인 2018년 572건에서 올해는 약 2,500에서 3,000건의 수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환자 가운데 여성은 1,839명으로 남성보다 약 3배가 많았고 수술 환자의 평균 연령은 36.7세로 조사됐습니다. 병적 비만 환자에서 비만 대사 수술은 단기간 체중 감량뿐 아니라 2형 당뇨병의 70-80%가 완치 또는 약물 중단 수준으로 호전이 됩니다. 당뇨병이 오래된 경우라도 인슐린 주사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또한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도 함께 좋아지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약 40에서 60% 감소한다는 해외 데이터도 있습니다. 보통 수술 후 약 1년 동안 초과 체중의 60에서 80%를 감량하고 이후에는 체중 유지 단계로 접어듭니다. 무엇보다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이 회복되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환자의 전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혈액 검사, 내시경, 복부 초음파, 심장 폐기능 검사 등을 진행하는데요. 당뇨나 갑상샘 질환, 수면 무호흡증 등 동반 질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양 상태와 정신적 준비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수술 적응증을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위소매 절제술과 루와이 위우회술입니다. 위소매 절제술은 위의 대부분을 세로로 절제해서 식사량을 줄이고 식욕을 유발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감소시켜 배고픔 자체를 줄여줍니다. 루와이 위우회술은 작은 위낭을 만들어 이를 소장과 바로 연결해 음식이 짧은 경로로 지나가게 하며 호르몬 변화로 혈당 조절 효과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의 당뇨병의 조절 정도, 역류성 식도염 유무, 식습관, 위암의 가족력 등을 종합해 맞춤형으로 수술법을 결정합니다. 성인 비만은 세계보건기구의 아시아 태평양 기준에 따라 체질량 지수 제곱미터당 25kg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정도에 따라 1단계 체질량 지수 제곱미터당 25에서 29.9kg, 2단계 제곱미터당 30에서 34.9kg, 3단계 제곱미터당 35kg 이상으로 비만을 정의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성인 비만 유병률은 38.4%입니다. 1단계 비만 유병률이 32.4%로 가장 높고 2단계가 5.9%, 3단계가 1.09%였는데요. 정부는 비만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첫째, 체질량 지수 제곱미터당 35kg 이상, 둘째, 체질량 지수 제곱미터당 30kg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동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셋째, 체질량 지수 제곱미터당 27.5kg 이상이면서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치료 목적 비만 대사 수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소매 절제술은 수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회복이 빠릅니다. 다만 일부 환자에게는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위우회술은 체중 감량과 당뇨 개선 효과가 뛰어나지만 비타민, 철분, 칼슘 결핍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 어떤 수술이 더 좋다기보다는 어떤 수술이 나에게 맞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과 사전 검사가 필수입니다. 절제술이나 우회술 모두 위를 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수술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식욕이 확 줄어 체중은 1년에서 1년 6개월간 지속해서 빠지는데요. 처음 체중의 30% 이상 감량 효과를 보이며 이후부터는 체중을 유지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 술식에 따라 합병증 빈도와 종류의 차이가 있지만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통계에 따르면 합병증 발생률은 약 1% 이하로 일반적인 담낭 절제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영양 결핍이나 요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의 양보다 질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진 음식, 술, 단 음식을 피하고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와 영양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동반되어야 완성되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만 대사 수술도 요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요요 현상 발생률은 위 소매 절제술의 경우 약 10에서 15%, 위 우회술의 경우 5에서 10%인데요. 다만 주사제나 먹는 약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요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요요 현상은 음식의 양보다 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적 식이요법이 진행됩니다. 1, 2주는 액상식, 그 다음은 미음과 연식, 이후 일반식으로 서서히 전환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철분, 비타민, 칼슘 등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영양지원팀과 협력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식단과 보충 계획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비만 대사 수술은 미용 수술인가요? No, 아닙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외모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대사 질환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인 수술입니다. 체중 감소를 통해 당뇨병,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등 대사 질환과 합병증을 동시에 개선해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로 미용 목적 수술과는 전혀 다릅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고령자는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고령이라도 심폐기능이 양호하고 전신 상태가 안정적이면 수술 가능합니다. 실제로 60, 70대에서도 수술 후 체중 감소와 혈당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나이보다 건강 상태와 회복력이 중요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건강 회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수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데요. 꾸준한 식습관 관리와 운동, 정기적인 검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술 후 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난 상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비만 대사 수술 후 꾸준한 자기 관리 없이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술은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도구이고 그 이후의 노력들, 식습관, 운동, 정기검진이 진정한 완성입니다. 비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용기 내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전문의와 상의해 건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건강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